전주시장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전주시의 도시 정책들이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마중길과 종합경기장이 대표적입니다. 미투운동과 함께 성의식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지만 학교 현장만 예외입니다. 성비 교사들이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습니다. 농협이 떡 방앗간을 만들자 영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농협마저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학교 현장에도 성비위가 드러난 교원들이 많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큰 논란을 빚은 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 증언이 잇따르자 해당 교사는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단에는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성 관련 문제가 드러난 교사는 43명, 이 가운데 32%인 14명이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성매매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을 성추행한 한 교사는 교육청에서 파면을 권고했지만 학교 처분은 정직에 그쳤고 또 다른 교사 역시 교육청 징계안보다 후퇴했습니다. 추행이라고 했었는데 파면까지 그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학교 측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비위 전력이 있다는 것은 여성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비위와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엄하게.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 권한을 교육청과 나누는 등의 사학법 개정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최근 성폭력 미투 운동으로 물의를 빚은 도내 연극단체 3곳에 대해 전라북도가 보조금 1억 7천만 원의 지원을 취소했으며 향후에도 성폭력 관련 단체는 지원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 미투 신고 상담센터를 오는 26일부터 100일간 운영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추진해온 정책들이 잇따라 선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중길과 종합경기장 재개발 같은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작년 5월 모습을 드러낸 전주역 앞 마중길. 기존 8차선 도로를 좁혀 곡선화하고 도로 중앙에는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천천히 가되 추억을 간직한 도시, 슬로시티를 표방하는 전주의 정신을 담았다며 시청에는 걷고 싶은 도시과까지 신설했습니다. 전통과 녹지, 환경, 도시재생을 내세운 김승수 시장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신도시는 쾌적하고 편리할 수는 있지만 이대한 도시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전주다운 원도심에 대해서는 전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데 최근 선거 전에 접어들면서 이런 김승수 시장의 정책이 잇따라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후보는 마중길을 교통체증만 불러오는 한숨길이라고 깎아내리며 김 시장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대신 빠른 소통이 중요하다며 백제로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마중길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아마추어 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민주평화당 엄윤상 후보는 지지부진한 종합경기장 개발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장 논란에 4년의 시간만 낭비했다며 이 주변을 문화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어우러진 청년 일자리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저는 개발입니다. 일자리고 개발이고 그래야만이 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는 거거든요. 전주시는 이에 대해 일단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마중길과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대형마트 입점 불허 등 김 시장표 도시정책에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농협이 수매한 쌀을 처리하겠다고 직영 떡방앗간을 세웠는데 M1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떡방앗간 위치가 떡집이 몰려있는 시장과 아주 가깝기 때문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 농협이 지난해 9월 4억 원을 들여 건립한 직영 떡방앗간입니다. 떡을 뽑는 기계부터 곡식을 볶는 기계까지 시설이 여느 방앗간 못지 않습니다. 농협 측이 수매한 쌀을 소비하려고 만든 건데 일반 맞춤떡 제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떡방앗간이 시장 내 골목 상권과 불과 200m 거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상인들은 이들이 자사마트와의 접근성을 무기로 떡 주문을 가로채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명절 때마다 조합원 7,000명에게 가래떡 등 2억 원 상당의 떡을 공짜로 돌려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이 농협이 방앗간이 생긴 이후부터 점점 이런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한 예로 이 명절 때 같은 때만 봐도 저희 매출은 정말 한 50% 정도? 특히 쌀 수매부터 도정과 유통 전 과정을 농협이 수행하다 보니 전체 시장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 손님도 줄었지만 이제 방앗간 가져가는 물건들도 많이 줄고 많이 소비가 안 되죠. 농협 측은 상인들 어려움은 알지만 넘쳐나는 수매량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가들은 계속 생산을 해내고 저희 농협 역할은 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쌀 소비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판로는 없고 쌀은 계속 생산이 되고 개척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도 죽어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는 농협이지만 세심하지 못한 행보에 영세 상인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경기와 충청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는 아직 잠잠한데 오리 농가를 겨우내 쉬게 한 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오리 농장 축사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2만 마리의 오리를 키우던 이 농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육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AI 예방을 위해 정부로부터 마리당 510원씩 넉 달치를 보상받고 휴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상 단가가 너무 저희한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실정이에요. 도에서는 성과가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건 사실이에요. 성과는 있어요. 저희도 그걸 인정하는 게. 전라북도는 AI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철새 도래지와 가까운 도내 오리 농가 60곳에 대해 4개월의 휴업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까닭인지 AI는 지난해 말 정읍에서 발생한 이후로 석 달간 잠잠합니다. 사육 밀도가 줄어들었고 또 사육 밀도가 줄어든 만큼 감염의 기회를 줄여서 방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AI 발생으로 도내 농가의 살처분과 보상에 들어간 비용은 총 282억 원. 반면 이번에 오리 농가 휴업 보상에 들어간 예산은 12억 4천만 원, 고작 4%에 불과합니다. 만약 AI 발생 없이 이대로 지나간다면 효과가 엄청난 셈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충남북에서 AI가 줄줄이 발생한 데다 오리 농가 휴업 보상을 처음 도입한 충북 음성에서도 며칠 전 AI가 검출됐습니다. AI 발생이 다음 달 초가 고비가 될 전망인 가운데 휴업 보상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여 목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의 한 장애인 시설 대표인 여 목사 43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이후 의사 면허도 없이 자신이 입양한 자녀 2명의 얼굴 등에 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봉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5년이나 방치돼온 낡은 공장이 훌륭한 예술 공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꾸민 문화 공간인데 낙후된 공장지대에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25년간이나 멈춰섰던 카세트 테이프 공장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카페 테이블로, 리를 담았던 상자는 공간을 밝히는 조명이 됐습니다. 주민들 역시 해설사로, 바리스타로 예술 공장의 어엿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볼 것 같고 관광객도 많이 오면 또 주변 환경도 더 좋아지고.
지금은 활기가 넘치지만 이곳은 7, 80년대 노동자들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여공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야 단 4칸. 밖이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창문을 높게 단 공장 안에서 여공들은 온종일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두운 과거가 담긴 옛 공간 곳곳은 원형 그대로 남겨져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감해주고 싶었어요. 좀 더 절박하고 절실한 뭔가가 있겠다.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완성한 복합 문화 공간에는 13명의 입주작가 작업실과 전시실뿐만 아니라 카페와 책방도 갖춰져 있습니다. 철길과 금악천이 함께 만들어져서 이 주변 지역까지 아마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가 된 탈북예술공장이 주변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비 70억 원을 들여 설치한 수달 보금자리에서 실제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합류점인 서곡교 부근에 조성된 수달 보금자리에서 수달 2마리가 활동하는 모습이 관찰됐으며 인근의 발자국과 배설물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삼천 둔치에서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 부족 없는 전주를 위한 기우제와 드론을 활용한 음용수 공수 시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어젯밤 10시를 기점으로 김제에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지만 측정 장비 점검 도중 문제가 생겨 잘못 발령된 것이라며 11시간 만에 정정했습니다. 군산대학교 총장에 법학과 곽병선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곽 신임 총장은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늘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군산대를 이끌게 되는데 소통과 배려로 학생을 중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9월부터 채석강과 직소폭포 전망대, 관음봉 전망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음주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이상 시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태인 나들목 부근에서 38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차량 앞부분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 김 씨가 차량을 갓길에 세워 인명피해나 정체는 없었으며 경찰은 엔진부 이상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23건이 발생해 예비후보자 등 28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 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가 5건, 사전 선거 운동이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